자, 물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운동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운동이라 그러면은 움직이는 거 얘기하죠? 네. 근데 맨 처음에 이 책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물체의 위치 표현에서 물체의 위치 표현. 우리가 어떤 물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낼 때는 세 가지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주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하고, 기준점. 그리고 방향이라는 게 필요하고, 거리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 집이 있네. 누구네 집 각각. 아무튼 누구네 집이래. 네, 그 다음에 여기 학교가 있네요. 그 다음에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도 있고, 경찰서가 학교보다 더 학교 같아요. 그리고 거리가 나와 있네. 여기가 300m, 여기 200, 여기는 150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오늘은 사회 같은 데서도 배우는데 요 방향을 나타낼 때 요 4자 요거 볼 줄 아니? 네. 과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 4자를 보면은 이쪽이 동쪽이죠? 네. 서, 네. 남, 부. 북. 이거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네. 그러면 4자로 봤을 때 지금 이쪽 집 있는 쪽이 무슨 쪽이 되냐면 서쪽. 서쪽이 되는 거고, 경찰서 있는 쪽이 동쪽. 동쪽이 되는 거지. 됐나? 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봐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어떤 사람이 놀러 왔어. 놀러 와가지고 병원의 위치를 좀 물어봐요. 그럼 병원의 위치를 설명을 한번 해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집에 놀러 온 사람이니까 이제 출발점이 어디야? 집이죠. 그러면 출발하는 지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니? 오른쪽. 병원 가려면 오른쪽인데 여기 4자가 나오면 동서남북으로 해야 돼. 무슨 쪽으로? 동쪽. 그렇지, 동쪽으로. 거리는 몇 미터 가야 되니? 500m. 그렇지, 300m, 200m니까 500m. 그래서 집에서 동쪽으로 500m 가면 누가 나와요? 병원. 병원이 나온다. 병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위치를 설명할 때는 어디서 출발하는지 기준이 되는 곳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 줘야 되고, 그다음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거리까지 나타내 줘야 돼. 네. 만약에 기준점이 없어. 그냥 기준점 없이 동쪽으로 500m 가면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학교에서 출발하면 동쪽으로 500m 가면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사람이 집에서 출발하면은 동쪽으로 500m 가면 병원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학교에서 출발하면은 동쪽으로 가면은 500m 가면 병원이 없지. 네.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는지 기준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집에서 500m 가면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나타내기가 힘들죠. 그리고 당연히 거리는 있어야 되죠. 거리 없으면은 그냥 집에서 동쪽으로 가면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물체 위치 표현할 때는 기준점, 방향, 거리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야 된다. 어렵지 않지? 네. 쉬운 것도 좀 잘 들어보고 어려운 거는 쉬운 거를 알아야지 또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이라는 게 나와요. 속력은 너네 수학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죠? 네. 거숙시. 얼마나 물체가 빠른지를 속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체의 빠르기를 속력이라고 하는데 구하는 식이 있죠? 너네 이렇게 마우스 모양으로 거속식 이거 다 알고 있죠? 네. 아니? 네. 거기서 여기서 속력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는데 이 식이 왜 나왔냐면 잘 들어봐요. 네. 똑같은 시간 동안에 거리를 많이 가면 속력이 어떤 거야? 빠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초 동안에 어떤 사람은 10m밖에 못 갔는데 어떤 사람이 20m를 갔어. 네. 그러면 10초 동안에 20m 많이 간 사람이 속력이 더 빠른 거죠? 네. 그래서 너네 모든 식이 요 값하고 분자는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네. 분자가 커지면 값이 어떻게 돼? 커져요. 커지죠. 그 다음 너네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네. 똑같은 거리를 가요. 근데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속력이 어떻지? 빠르죠. 똑같이 100m 달리기 하는데 한 사람이 20초 걸렸고 한 사람이 15초 걸렸어. 그럼 15초 걸린 사람이 빠른 거지? 네. 그래서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속력이 어때? 빨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너네 어떤 값하고 분모는 무슨 관계? 반비례.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가 커지는 게 반비례 관계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식인데 평균 속력 구하는 게 있어요. 평균 속력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속력이 막 바뀌었을 때 말 그대로 평균 낸 거지. 먼저 식부터 가르쳐주면 평균 속력은 이거 식 가르쳐주고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속력이니까 식이 어떻게 돼? 시간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인데 평균을 내라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거리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만 내볼게. 자, 여기 인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전이 있대요. 대전에서 어디까지 갈까? 부산까지 가요. 만약에 여기 일직선이라고 하자. 네. 인천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200km라고 하자. 그리고 대전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라고 하자. 네. 근데 인천에서 대전까지는 차가 막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4시간 동안 갔대요. 차가 막혀서. 근데 대전에서 부산까지는 차가 뻥뻥 뚫려가지고 요것도 4시간 만에 갔다 왔자. 됐니? 됐어? 네. 그럼 지금 속력이 바뀌었죠? 네. 요 인천에서 대전까지의 속력은 얼마니? 500km. 속력이니까 시간분의 거리지. 그러면 시간이 4시간. 시간은 너네 이렇게 hour라는 단위를 써. hour가 영어로 시간이지? 네. 4시간. 그리고 몇 킬로미터 갔어? 200km. 그러면 인천에서 대전까지 갈 때 속력은 얼마지? 50km. 50, 단위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대전에서 부산까지 갈 때는 4시간 동안에 400km를 갔으니까 약분하면은 100km per hour의 속력으로 간 거지?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속력이 50이고 여기에서 속력이 100이니까 50의 속력 더하기 100의 속력해서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아니라고 보여주는 거야. 네. 평균 속력을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분의 음.
총 시간이 8시간. 속력이니까 시간분의 거리인데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거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평균 속력은 총 시간이 몇 시간 걸렸니? 8시간. 8시간. 총 거리는 600km. 600km.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돼, 그냥. 아까 더 복잡하잖아, 그치? 네. 딱 안 떨어지나? 70. 떨어지지 않나? 약 끊으면 75. 75 딱 떨어지나? 네. 계산할 줄 알죠? 네. 그래서 평균 속력은 얼마? 75km/h 이렇게 구하는 거야. 지금은 너는 내용하는 거니까 간단한 걸로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km/h라는 단위도 있고요. 네, 거리가 킬로미터, 시간이 아워 해서 km/h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s라는 단위도 있죠. 거리가 너네 미터라는 단위도 있죠. 시간은 초라는 단위도 있지. 그래서 이거 뭐 세컨드라고 읽어줘도 되고 세크라고 읽어도 되고. 됐니? 네. 자, 그래서 속력, 평균 속력까지 식을 좀 알아봤고요. 자, 밑에 두 문제 간단할 거예요. 그리고 필기한 것들 사진 찍어주는 거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고, 그리고 숙제 내준 것들을 좀 해오고. 자, 속력이 얼마나 빠른지 빠르기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속력을 이제 측정, 재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중 성광사진이라는 게 있고, 시간 기록기라는 게 있거든. 네. 자, 속력을 측정하는 장치, 방법. 지안이 선생님 이쪽에서 이렇게 써갖고 다 보이니? 네. 안 보이면 얘기해. 네. 자, 첫 번째 다중 성광사진. 요거는 뭐냐면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공이 이렇게 수평면에서 굴러가. 네.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가요. 이쪽으로 운동을 하면서 굴러가고 있는데, 너네 공이 굴러갈 때 사진을 찰칵 찍으면은 하나만 찍혀 나오죠. 네. 네. 근데 너네 그 사진기 기능 중에 핸드폰도 있고 연속 촬영 있잖아, 그치? 네. 네. 네, 연속 촬영이 찰칵 이렇게 계속 찍잖아. 네. 그러면 공이 운동을 할 때 연속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진 한 장에다가 뽑아낸 거를 다중성광사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초일 때는 공이 여기 있었어. 근데 1초일 때는 공이 여기 있고, 2초일 때는 여기 있고, 3초일 때는 여기 있고. 그래서 너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한 장에다가 이렇게 뽑아낸 거를 다중성광 사진이라고 해요. 그럼 한 장에다 뽑아내면 어떻게 돼? 얘가 속력이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가 나오겠죠. 네. 자, 예를 보면은 얘는 1초 동안에 요만큼 간 거지. 네. 얘는 1초 동안에 이만큼 간 거야. 네. 얘는 1초 동안에 이만큼 갔어. 네. 그럼 이거는 공이 빨라지는 건지 느려지는 건지? 빨라져요. 그렇지. 이거는 속력이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공이 이 수평면을 생략할게요. 이렇게 갔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운동을 했대. 네. 공이 크기가 바뀌었냐? 자,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된 거니? 느려져요. 느려진 거죠? 네. 맨 처음에 1초 동안에 이렇게 갔는데 점점 거리가 짧아졌으니까 느려진 거지? 네. 속력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얘는 얘가 오른쪽으로 간 거야. 네. 근데 이 간격이 똑같대. 가중성공 사진을 찍었더니. 그럼 얘는 속력이 어떤 거니? 빠른 거예요. 속력이 같다.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요. 아니 간격이 똑같다라고 하면 똑같은 거죠? 네. 그럼 얘는 이것도 요 간격이 다 똑같대요. 그럼 얘도 속력이 어떤 거야? 일정한 거지? 네. 일정하다는 게 같다라는 거야. 네. 근데 요거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점은 뭐야? 충 얘는 빠르다. 빠르면서 계속 똑같은 거고 얘는 어떤 거야? 느리면서. 느리면서 계속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가중성공 사진은 물체가 운동할 때 이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 한 장에다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찍어서 나타낸 거야. 네. 그럼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기록계라고 있어요. 자, 시간 기록계가 조금 어려운데 시간 기록계 실험 장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을 때 여기 시간 기록계라는 장치가 있어요. 근데 요 안에 이렇게 핀이 붙어 있거든. 핀이 붙어 있어서 이 시간 기록계 전기 꽂은 다음에 스위치를 딱 눌러주면은 이 핀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여. 움직여서 여기다가 이제 뭘 꽂아 놓냐면은 종이 테이프라는 걸 꽂아놔요. 그리고 만약에 수레의 속력을 구하려면 수레에다가 이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잘 달아. 종이 테이프가 이런 거야. 네.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수레가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수레가 움직일 때 이 뒤에 붙어 있는 종이 테이프가 어떻게 될까? 같이 딸려가겠지. 네. 딸려가면 이 시간 기록계에서 다다다닥 거리면서 점을 찍어줘요. 응?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긴 막대기 같은 거 없나? 예를 들어서 보자. 자, 여기 시간 기록계, 응? 네. 여기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을 딱딱딱딱 이렇게 찍어줘. 네. 그래서 선생님 손이 수레라고 하고 이 종이를 종이 테이프라고 그러자잉. 네. 그럼 수레가 일로 가요. 네. 수레가 일로 가면 여기서 시간 기록해서 딱 이렇게 찍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면 간격이 일정하지. 네. 그러면 수레가 어떻게 달렸다? 그렇지, 일정하게 달렸다는 거지. 네. 근데 다시 한번 보자. 시간 기록계에서 점을 찍는데 수레가 움직여. 근데 수레가 느리게 가. 느리게 가면은 이 점의 간격이 어떨까? 짧겠죠. 네. 아까 얘 다중성공 사진하고 비슷한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보면은 수레가 운동할 때 속력을 측정할 때 이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다 점이 찍히는 거야. 근데 종이 테이프를 딱 봤더니 점이 이렇게 찍혔어. 이렇게 찍히고 수레가 이쪽으로 운동을 했대.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실험할 때는 종이 테이프를 찍었는데 수레가 이쪽으로 운동했는데 점이 이렇게 찍혔대요. 그리고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중에 어떤 수레가 더 빨리 달리는 거니? 아래 거죠. 네. 아래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이랑 움직였는데 얘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밖에 못 갔지? 네. 그래서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중에 아래 게 속력이 빠른 거죠. 위에 게 속력이 느린 거. 네. 하지만 이 간격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얘도 이 간격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속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지 안 변하죠. 근데 속력이 안 변하면서 얘가 느린 거고 얘가 빠른 거지, 그렇지? 네. 그럼 이제 문제 내볼게. 여보세요. 수레가 이쪽으로 갔어. 네. 그리고 점이 찍혔는데 점이 이렇게 찍혔대요. 이거 점점 빨라지는 거니 점점 느려지는 거니? 느려져요. 이게 점점 빨라지는 거야. 아, 예? 아. 봐봐. 요거 다중성공 사진하고 좀 달라. 다중성공 사진은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다중성공 사진은 공이 여기서 일로 가잖아, 그치?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을 적어놨지? 네. 그럼 얘가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지? 네. 그럼 얘는 간격이 점점 넓어지니까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해요. 증가하는 거야. 근데 시간 기록표는 잘 보세요. 여기 종이 테이프로 매달았거든? 네. 그리고 수레가 오른쪽으로 간대. 그래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방향을 나타냈어. 그러면 점이 어디서부터 찍히는 거냐면은 여기부터 점이 찍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선생님 손이 수레다 그러면은 수레가 여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종이 테이프로 매달고 가는 거지. 네. 그럼 수레가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지. 네. 그럼 수레가 이쪽으로 가면 점이 여기서부터 탁탁탁탁 찍혀가겠지. 이해하니? 네. 그래서 다중상황 사진은 오른쪽으로 운동했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시간 기록계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쪽 오른쪽부터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레가 왼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은 왼쪽부터 점이 찍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왜 웃는지 알아? 수업할 때? 응? 니네 표정 보면 그냥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그냥 지겨워가지고 우진이 또 졸려요 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력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밑에 문제 있네요. 앞으로 보자. 아, 거기 2번 너네 풀 수 있을라나? 이거 시간 기록해 가지고 속력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 자, 보자. 그 선생님 가르쳐 줘야 될 거.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봐봐. 이거 풀 줄 알아야 돼. 지금 문제 보니까 1초에 몇 타점을 찍는데? 64점. 그러니까 아까 여기 시간 기록계가 똑딱 할 동안 점을 타타타닥 거리면서 60개를 찍어요. 엄청 빨리 찍는 거지. 그러면 1초에 60개의 점을 찍어요. 네. 이 타자가 한자로 7타자거든? 쳐가지고 점 찍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 기록계로 이렇게 점을 찍힌 걸로 봤을 때 지금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A가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가 이렇게 B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니? 네. 그럼 일단은 너네 이 점 간격이 일정한 걸로 봐서 속력이 어땠어? 일정한 거지? 일정한 건데 정확한 속력을 계산해 보라 그런 얘기야. 그럼 1초에 60개의 점을 찍는데 이 A에서 B까지가 지금 몇 개의 점이? 6개.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 요 7개인데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6칸을 가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요거는 6타점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점을 이동한 거야. 그러면 수학에서 너네 비례식 배웠지? 네. 비례식으로 하면 되죠. 1초에 60개의 점을 찍는 시간 기록계인데 지금 점을 몇 개를 찍었어? 6개를 찍었죠. 그럼 6개 찍는 동안에 걸린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지. 네. 너네 그리고 비례식은 시간 자리에 뭐가 와야 돼? 시간이 와야 되고 타점 자리에 뭐가 와야 돼? 맞죠. 타점이 와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거 구하면 안에 거 곱하고 바깥에도 곱하는 게 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 0.1초. 얼마야? 0.1초. 0.1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A에서 B까지 0.1초가 걸리는 거야. 그리고 너네 작아지고 요 A에서 B까지 거리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리 잴 수 있지. 네. 그래서 지금 문제 봤더니 A, B 사이의 거리가 몇 cm래? 7cm. 7cm. 그러면 속력 구할 수 있죠. 0.7. A에서 B까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네.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이 몇 초? 0.7. 0.1초. 그치? 네. 그리고 거리는 몇 cm? 7cm. 그런데 문제 잘 봐야 돼. 미터라. 지금 단위를 뭘로 구하래? 미터 퍼 세크로 구하래요. 미터 퍼 세크로. 응? 그럼 잘 봐. 분모는 초가 맞죠? 그럼 분모는 그대로 0.1초 하면 되는데 분자가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야 돼. 원래 7cm고 몇 미터일까? 0.07. 1m가 100cm인지 알지? 네. 1m가 100cm니까 요거는 0.07m가 되지, 그치? 그리고 계산하면 위아래다 10 곱해주면은 1분의 얼마가 돼? 0.7이니까 0.7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0.7m/s 이렇게 구합니다. 네. 밑에 거는 구할 수 있겠니? 네. 밑에 거 구해봐봐. 얼마 나왔니? 1이요. 1 나왔어? 네. 밑에 거 구했니? 네. 1 나와야 다? 네. 자, 얘도 속력 구하는 거네? 속력 구하는 건데 시간분의 거리죠? 네. 자, 문제 다 읽었겠지만 지금 공이 몇 초 간격으로 찍혀져 있대요? 0.1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0부터 시작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러면 시간은 몇 초? 0.4초. 0.4초지? 네. 0.1초 간격으로 찍었다 그랬으니까 0.1초, 0.2초, 0.3초, 0.4초. 맞니? 네. 그러면 시간은 0.4초 걸렸고요. 거리는 40cm. 여기 0cm부터 40cm까지 갔으니까 40cm. 그런데 지금 문제 단위를 보니까 뭘로 구하래요? 미터. 미터 퍼 세크로 구하래죠? 그러면 분모는 초 맞으니까 그대로 가고 분자는 40cm니까 0.4. 그래서 답은 예. 미터 퍼 세크. 됐지?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쉬는 시간 없어도 되겠지? 네? 네. 써야 또 돼요. 쉬어야 돼? 바로 해요. 졸려요. 자야 돼요. 긴장해 잠깐만. 자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만 쉴까 그러면? 네. 저기 밖에서 떠들지 말고 그럼 안에서 조금만 쉬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자, 52쪽에 보면은 등속 직선 이동 이런 게 있네요. 봅시다.
볼게요. 등속. 등속의 뜻이 뭐냐면 속력이 어떻다? 어려서. 등자가 한자로 같은 등자거든. 그 등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속력이 같다 그런 얘기야. 속력이 같다. 속력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직선. 어떤 물체가 계속 직선을 달려. 그러면 방향이 바뀌네 안 바뀌니?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뭐냐면 속력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은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네. 그럼 우리 생활에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빛. 빛? 빛도 뭐 속력이 똑같죠. 근데 빛이라 그러면은 너무 빠르잖아, 그치? 그런 것까지 빛의 속력이 얼마인지 알아? 그 사각이었나? 빛의 속력이 이렇게 되거든. 3 곱하기 10의 8스 08표 붙인 거, 그치? 그럼 네. 똑딱할 동안 이렇게 멀리 가는 게 빛의 속력인데 빛의 속력은 엄청 빠르죠. 3m? 그러니까 똑딱할 동안 그렇게 멀리 가는 거야. 엄청 빠르죠. 면 10억, 30억인데? 35? 그럼 8개. 3에다가 08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럼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억이라고. 억이네, 3억이네. 1초 동안에 3억 미터를 가요. 그러면 킬로미터로 바꾸면은 공세개 지우면 킬로미터. 300만? 300만? 1, 10, 100, 1000, 만, 10만.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면 얼마지? 지구 7바퀴. 부산, 네. 부산까지가 부산까지 해봤자 500km밖에 안 돼요. 500이, 아니, 부산까지 600배? 엄청 빠른 거지. 지구 7바퀴가 아니라고. 그렇지. 빛의 속력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해할 때 빛의 속력보다 빠른 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른데. 자, 그럼 보자. 등속 직선 운동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너네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죠? 네. 그 움직이는 계단 있잖아. 네. 에스컬레이터 딱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 가지? 네. 이런 게 등속 직선입니다. 또는 스키장 같은 데 가면은 리프트 있죠? 네. 스키 이렇게 타고, 아예 스키 타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잖아. 그 리프트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 올라가요.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 올라가지? 네. 또는 컨베이어 벨트라 그래서 이런 거 알아요? 공장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벨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건 올려놓으면 얘가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가요. 아, 응. 공항에 있는. 공항 같은 데도 있죠. 공항 같은 데 너네 그 짐 이렇게 올려놓으면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가죠. 네. 이런 거. 뭐 이런 등등이 등속 직선 운동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운동을 그래프로 좀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이 있는데 자 0초일 때 여기서 출발한 거야. 네. 근데 얘가 2m/s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대요. 근데 1초가 지나서도 2m/s. 그 다음에 2초가 지나서도 2m/s. 이렇게 달리고. 그럼 얘 지금 속력 어때? 똑같죠? 방향도 어때? 같아요. 계속 똑같지? 이런 게 등속 직선입니다.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프는 X축하고 Y축 잘 보셔야 돼요. 자, 시간이 0초, 1초, 2초 시간이 흘러갔어요.
근데 속력이 어때? 1.2. 계속 2로 똑같지? 네. 이렇게 똑같아, 그치? 됐니?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으로 표현하면은 속력이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거.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데, 자, 그래프에서 여기 면적이 나와요. 이 면적이 뭘 뜻하거든? 너네 면적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지?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그치? 네. 그럼 세로부터 먼저 할게. 세로 곱하기 가로가 면적인데, 세로가 지금 뭐야? 속력. 가로가 뭐니? 시간. 시간. 그럼 너네 우리가 거속시 배웠잖아. 네. 거속시에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뭘 뜻하지? 거리. 거리 뜻하죠, 거리. 그래서 잘 봐. 깜짝 보지 말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세로 곱하기 가로,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를 뜻해요. 그럼 이거 면적 구하면 얼마니? 4죠. 그럼 얘가 몇 미터 같다? 4m.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은 4미터 이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맨 처음에 0초일 때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거리가 0이야. 근데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달리니까 거리가 늘어나지. 네. 근데 똑같은 속력이니까 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시간이 1초, 2초 지나면 거리가 몇 미터 갔다 그랬어? 4m. 이렇게 그리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네.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또 뭘 의미하는데, 너네 수학에서 기울기 배웠니? 네. 네. 얼마나 얘가 기울어졌냐 이걸 기울기라고 그래. 네. 그럼 너는 이렇게 수평면에 대해서 요게 1번, 요게 2번 누가 기울기가 더 크니? 2번. 2번은 이만큼 길어지고 1번은 요만큼 길어졌으니까 2번이 기울기가 더 큰 거지. 네. 근데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면은 X 값을 준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하거든. 잘 가. 다 했어. x가 지금 뭐가 증가하고 있어? 시간. 시간. 그럼 x 증가량분의 y가 뭐가 증가하니? 거리. 거리. 그래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시간분의 거리가 돼요. 네. 그럼 너네 시간분의 거리가 뭘 뜻하니? 속력. 속력이죠.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는 속력.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기울기 구해보자. 기울기 구해보자. 봐봐. 네. 자, x 증가량이 얼마 증가했어? 2요. 2 증가했지? 네. 자, y 증가량. y가 얼마 증가했어? 4. 4가 증가했지?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속력이 얼마? 2. 그래서 이렇게 속력이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울기가 계속 변하지 않아요. 계속 똑같이 기울어져 있지? 네. 그러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는 속력이 이렇게. 그렇지.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속력이 2로 일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네? 자, 다시 볼게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속력이 똑같은 게 등속 직선 운동이고 네. 그때 면적이 뭘 뜻해? 거리. 거리를 뜻해요. 면적이 뭘 뜻하는지 외우셔도 되는데 생각해보면 되지?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네. 그 다음에 시간하고 거리 그래프에서는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가니까 거리가 계속 늘어나죠? 네. 그때 기울기는 속력을 뜻합니다.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됐니? 네. 그럼 선생님이 이제 문제 한번 내볼게. 간단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 없구나.
자, 여기다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어떤 물체 A가 속력이 이랬고 어떤 물체 B가 속력이 1로 달렸대. 네. 그러면 A는 2초까지 요만큼 면적을 움직인 거지. 그럼 몇 미터 움직였어? 4m. 4m. 그럼 B는 2초까지 요만큼을 움직인 거야. 그치? 네. 그럼 몇 미터? 2m. 2m. 그럼 A가 당연히 속력이 빠르니까 많이 갔고 B는 속력이 느리니까 조금 간 거지? 네. 그럼 얘를 C, 얘를 D라고 그러면 C하고 D 중에 누가 속력이 더 빠른 거지? C. C.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기울기가 C가 크지? 네. 그럼 C가 속력이 더 빠른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보자. 맨 밑에 거 보면은 힘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알짜임이라는 게 나와요. 알짜임이 뭐냐면 뭐였을까? 말 그대로 알짜배기 힘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힘을 10N의 힘을 줬어. 너는 힘의 단위는 앞에서 배웠듯이 뉴턴 이런 걸 써요. 네. 그런데 이게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마찰력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마찰력은 운동을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방해요. 방해하는 거라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때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겨요. 네, 마찰력이 예를 들어서 3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그러자.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10의 힘을 줬는데 반대 방향으로 마찰이 생겼단 말이야. 네. 그럼 이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7. 어느 쪽으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7N의 힘으로 움직이겠지? 네. 요거를 알짜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짜 힘은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한 거야. 힘들을 다 더한 거를 알짜임이라고. 선생님 힘 더하면 10하고 3 더하면 13 아니에요? 그런데 힘은 방향이 있지. 네. 얘가 오른쪽 힘이고 얘는 왼쪽 힘이지? 네. 근데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이 돼요. 그래서 너네 과학에서 물리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방향을 뜻해. 그럼 잘 봐. 그리고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해? 10N이 작용하지. 네. 더하기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해? 3. 3N이 작용해요.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10, 마이너스 방향으로 3N 작용하니까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7N이 남지. 네. 그럼 얘는 플러스가 무슨 방향?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한다?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짜임은 물체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야. 그러면 너네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면 알짜임이 얼마가 돼야 될까? 7. 이게 0이 돼야 돼요. 선생님 힘이 0이면 아예 운동을 안 했잖아. 힘이 0일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잘 봐. 봐봐.
맨 처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는 힘이 0이면 계속 어떻게 할까? 중지. 정지해 있겠지? 네. 근데 맨 처음에 움직이고 있었어. 움직이고 있을 때는 힘이 0이면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공이 맨 처음에 2m/s로 움직이고 있었어. 응? 네. 근데 만약에 움직일 때 선생님이 힘을 줬어. 그럼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 때로는. 빨라지겠죠? 네. 힘을 주면, 그치? 네. 그래서 잘 봐봐.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얘는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져요. 네. 근데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 느려져요. 그렇지, 느려지겠지. 이거 이해됐니? 네. 그러면 똑같은 속력으로 달리려면 맨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힘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줘야죠. 안 줘야 돼요. 힘을 안 줘야죠. 네. 얘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느니 알짜임이 0이어야 돼. 네. 다시 봐.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주면 빨라지지? 네.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힘주면 느려지지? 네. 네. 그럼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달리려면 힘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예 안 안 줘야 줘야 돼요. 돼요. 아예 안 줘야 돼. 힘을 안 주면은 얘는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달려요. 네. 그래서 니네 여기 요거야. 너네 우주는 마찰이 없잖아. 진공이니까, 그치? 네. 그럼 너는 우주에서 옆 사람을 탁 밀면은 옆 사람이 움직이겠지. 네. 근데 마찰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계속 가요?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이면 어떻게 돼? 한 번 움직이면은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어떻게 돼? 등속 직선으로 돼. 못 멈춰요? 못 멈추지. 잡아주지 않으면 못 멈춰요. 그치, 잡아주지 않으면 못 멈추지. 그래서 너네 우주에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주선 이렇게 수리하러 나가잖아. 그럼 항상 줄을 매달고 나가잖아. 잘못해서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돼? 줄이 없으면 계속 날아가요. 똑같은 거. 네?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어서도 계속 날아가죠. 네? 자, 그래서 요거 너네 오해할 수 있는데 똑같은 속력으로 직선을 달리려면은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네? 힘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똑같은 속력으로 달리게 됩니다. 됐어요? 네. 자, 밑에 문제까지만 풀고 집에 가자.